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이어서 광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찾아올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 특사였던 박지원 의원은 어렵게 찾아온 남북 평화 분위기를 잘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의 명문화되고 남북의 두 정상이 공동 발표를 한 데 대해 박지원 국회의원은 대단한 성과를 올린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중차대한 상황에서 핵 없는 한반도를 완성하려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실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안전운전하도록 이 세 정상이 삼박자를 갖춰 나가도록 우리 국민들이 다 지원하고 판문점 선언에 따라 남과 북의 교류가 급물살을 타게 되면 내년에 치러질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는 더없이 좋은 기회를 잡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국제적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광주시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전라남도의 친환경 농업 기술은 남북의 농민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으로 가서 함께 경작을 하는 또 북한 농업 구조 개선을 해주는 시대도 열린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이 미랄이 돼 탄생된 4.27 판문점 선언이 민족 화해와 번영의 시대를 힘차게 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2016년 겨울 허겁지겁 짐을 싸서 개성공단을 등지고 빠져나왔던 민간업체들도 남북 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2년간의 큰 고통을 딛고 새로운 경제교류가 가능해지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완도군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미역의 잎과 줄기를 분리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1차 미역 가공 작업은 기계로 할 수 없어 모두 사람 손을 거쳐야 하는 일입니다. 줄기는 기계를 찢을 수 있어. 네. 이거는. 예. 이거는. 예. 근데 이거는 못해. 사람 손으로 해야지. 개성공단에 입주한 지난 2005년 8월부터 개성공단이 폐쇄된 2016년 초까지 10년 넘도록 모두 북한 주민들의 손에 맡겼던 작업입니다. 400여 명의 북측 노동자가 했던 일을 고작 40여 명의 직원들이 맡게 되면서 업체의 생산량은 급격히 줄었습니다. 한 해 1만 톤에 이르렀던 미역 작업 물량은 올해 600톤으로 10분의 1 수준 이하로 뚝 떨어졌고 수출 수요도 채우기 버겁습니다. 개성공단 가동 시절 미역을 담아 냉동창고에 있었던 상자들이 텅 빈 채 야적돼 있습니다. 직원들도 많이 없고 이게 수작업으로만 할 수 있는 거라서 일단은 문이 열리는 게 좋겠죠. 개성공단이요? 예. 전남의 개성공단 입주업체는 담양의 전자부품업체 등 모두 2곳. 2년 동안 묵혀둔 개성공단의 생산 설비를 다시 가동할 날을 이번 정상회담이 앞당겨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광주와 전남 시도 교육감 선거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누가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서 지역 교육 정책의 틀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관심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김초론 기자입니다. 광주시 교육감 본선거는 3명의 후보가 참여하는 3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하는 혁신교육감 시민 경선을 통해 정희곤 전 광주시 의원과 최영태 전남대 교수 가운데 한 명이 단일 후보로 본선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주말에 진행된 여론조사와 이번 주 실시되는 온오프라인 투표 결과를 합산해 다음 달 5일쯤 단일 후보가 확정됩니다. 이정선 전 광주교육대 총장은 시민 경선에 참여하는 대신 독자적으로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표밭을 누비고 있습니다. 3선 도전을 선언한 장휘국 교육감은 이번 주 화요일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교육감 선거는 일찌감치 3파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포대 총장을 역임한 고석규 예비 후보가 사람 중심의 포용교육과 미래를 여는 창의 융합교육을 슬로건으로 표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나주교육지원장을 지낸 오인성 예비 후보는 살아있는 교육, 의미 있는 학교를 비전으로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정교조 전국위원장 출신인 장서궁 예비 후보는 학교를 학교답게, 교육을 교육답게를 기치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교육부의 권한을 큰 폭으로 교육청에 넘기기로 한 만큼 시도지사, 자치단체장 선거 못지않게 교육감 선거가 더없이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광주 서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후보들의 음주운전 전력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보현 광주 서구청장 예비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서대석 예비 후보의 전과 3건이 모두 음주운전 전력으로 밝혀졌다며 도덕성에 흠결이 큰 서 후보는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대석 후보 측은 10년이 훨씬 지난 음주운전 전력이라며 민주당 경선 후보 자격을 얻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중당 광주시당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민중당 광주시당은 김종훈 국회의원을 비롯한 당원 10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지방선거 승리 당원 결의대회와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민중당은 광주시장 선거와 광주지역 광역 기초의원 선거에 모두 30여 명의 후보를 공천하고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제11, 13부는 세월호 참사 1심 재판 과정을 기록한 세월호 사고 관련 제1심 재판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백서는 189쪽 분량으로 참사 2달 뒤인 지난 2014년 6월부터 8달 동안 선원과 청해진 해운 임직원, 해경 등 피고인 48명의 1심 재판 과정과 판사들이 느낀 소회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백서에서 피해자들이 찍은 동영상을 법정에서 일부 재생하지 않기로 결정해 유가족들의 오해를 샀던 일 등을 아쉬움으로 꼽았고 피의자들의 선고 전 구속기간이 6개월에 불과한 현행법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광주 서구갑 재선거 후보로 송갑석 전 전대협 의장이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중앙당은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후보를 뽑기 위해 송갑석, 박혜자 후보를 대상으로 100%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53.2%의 득표율로 송 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송갑석 후보는 6월 13일 본선에서 민주평화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와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무안 신안 영암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서삼석 전 무안 군수를 확정지었습니다.